질문 받고 이제 질문 뭐 받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전에 사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그 당신 학교 말고 좀 경쟁 학교 있잖아요. 다른 경쟁 학교, 피학교, 다른 경쟁 학교가 피학교. 피 학교. 피학교. 그것도 되게 엄청 미대 명문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좀 좋아하는 흔한 교회 누나께서 이제 졸업을 할 때 이제 와 예측 잘하신다. 사진과라서 사진과 졸업 전시회를 하는 거를 이제 갔었어요. 축하해주러 갔었는데 이제 금나 작품 너무 좋았지. 영상으로 막 해서 했는데 그쵸. 예. 마침새 거기 가서 일단은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를 판단하고 싶진 않아. 일단 네. 뭐 거기서 이제 맥주 이렇게 쫙 해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술 냄새가 확 나면서 근데 그런 건 그럴 수도 있어. 뭐 그쵸. 당연히 즐길 수 있지. 근데 이제 작품이 저는 좀 이 정도로 노골적이라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그쵸. 왜 제가 충격 먹었냐면 제가 예술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4년 동안 공부한 그 노력의 결실을 이제 결과잖아요. 예. 한 장을 거기다가 실는 거잖아요. 그쵸. 한 장을 4년 동안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한 장을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다가 굳이 그런 것들을 맥주라든가 맥주는 아니 맥주가 아니라 그 이게 성적인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성적인 것도 약간 그런 의미가 느껴지는 성적인 게 있지만 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동성애자들의 성행위 장면을 찍어 놓은 거를 올렸었어요. 진짜 적나라하게. 영상이었나 사진이요? 사진이요. 약간 저도 웬만해서 충격을 안 받는데 그게 딱 이제 걸리는 거고 약간 이제 충격적인 거. 이성의 행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되게 많이 있었는데 동성애자 행위를 근데 뭔지 알겠어. 그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자. 그러니까 약간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네. 일단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질문해주세요. 질문 써드리면 또 읽어드릴게요. 그랬는데 그거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 동성애자들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네.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약간 아니면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좀 나 같은 이런 꼰대 기독교인들이 좀 더 머리에 각인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했나? 약간 그분들이 나보다는 예술적 교회가 훨씬 이런 예술적인 그런 게 훨씬 깊을 텐데 조예가 근데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노골적인 사진들 그리고 막 약간 그 전시해 놓은 것 중에서 그 모형 같은 것도 그러니까 설치 미술도 한다고 했잖아. 네. 모형 같은 거 전시해 놓은 것 중에서도 그 여성용 자위기구처럼 생긴 거를 이제 여성용 자위기구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버튼을 달아놔가지고 누르면 진동을 해. 그거를 이제 졸업 작품으로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어. 그거를. 난 왜 이거를 해놓은 걸까 대체. 성인 용품 샵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그 누님이 존경스러웠죠.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훌륭한 신앙을 지키며 이런 곳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게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 너무 진짜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게. 그래서 본인 학교보다는 좀 거기 좀 빡세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술이 조금 더 세죠. 예. 아트가. 그래서 네. 혹시 좀 아니 뭐 질문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랬다고요. 거기서 거기서 그래서 좀 받은 근데 인상이 있어요. 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 전시할 때 센 작품보다는 좀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또 그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교수님의 그 약간 성향도 있으시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개인들이 그 졸업 작품에 참여했던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평소에 그냥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주변에 있던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생각들을 그냥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막
물론 우리가 눈살 찌푸려지고 뭐 힘들 수도 있어 보는데, 그러니까 작품들이 그 눈살 찌푸려지는 이게 절대 아니라 작품들 보면 되게 주관적으로 우리 해석.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예,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그냥 삶의 이야기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야기. 근데 솔직히 저희가 학생인데 저희가 아직 20대도 거의 뭐 안 지났는데 저희가 뭐 많은 걸 알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약간 20대 패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청춘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20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방황이라든가 고뇌들을 그냥 담아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작품들이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숙하지 못한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어리니까 뭐든지 다 시도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물론 뭐 제가 지금 뭐 되게 좋은 방향,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안 하긴 하지만 그런 작품들 너무 센 작품들 많이 못 보긴 했지만 그렇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막 표현하는 작가들 되게 많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문 많이 들어왔네요. 다중우주 이론님이 이제 논증은 100% 이성이고 예술은 100% 감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술을 이용해서 이성적인 논증이나 복잡한 신학, 삼위일체 창조론 등등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술이 결코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감성만 포함되진 않습니다. 이성도 되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일례로 작품 중에 제가 기억하는 걸로 이렇게 종이였나? 벽이었나? 이렇게 그 하나의 평면이 있는데 구멍이 뚫어놨더라고요. 근데 구멍이 무슨 뜻인가 제가 한번 그냥 너무 심플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그게 우리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3차원을 이렇게 뚫어놨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예술이 그 시대를 반영해요. 되게 약간 그 예를 들어 무슨 뭐 우리가 나누잖아요. 되게 무슨 뭐 낭만주의, 뭐 신고전주의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단순히 감정적인 그 작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과학적인 가설이라든가 일례로 뭐 미래주의가 있죠. 미래주의 같은 경우에는 뭘 찍었냐면 움직이는 기관차라든가 그 자동차 뭐 움직이는 뭐 기차라든가 뭐 움직이는 모터 같은 경우로 그 과학이 우리의 모든 희망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담아낸 작품들인데 사상이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우리가 감성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성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과학이라든가 다른 인문학 분야도 되게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신학 넣을 수 있냐 했는데 저는 이거는 제가 본 걸로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현대 미술을 떠나서 르네상스 시대나 아니면 그 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성경을 되게 그린 게 많았잖아요. 그쵸. 성경 장면을. 근데 그 그린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글을 라틴어로 다 성경이 돼 있는 걸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대중들한테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이제 다 그쵸. 설명을 해줬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경 장면들을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장면은 그림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시절에. 그 일례로 스테인글라스가 왜 어떻게 유래됐냐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테인글라스. 그러니까 우리가 비주얼적인 측면만 너무 해석하는데 그 안에 보면 약간 내용들이 되게 담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서술하려고 하는 부분들 좀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던 게 한 그림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한 작품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 그 한 작품 안에 5명이 있어. 이렇게 5가지의 이런 장면을 작게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게 약간 이렇게 칸을 나눠놓고 한 게 아니라 한 곳에 뭔가 이제 동시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이곳에서는 이런 걸 하셨고 이런 걸 했고 그걸 보면서는 딱 느껴지더라고. 이게 진짜 그림 표현의 의도라기보다 성경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 그쵸. 그래서 그런 면은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질문 또 들어온 것 같은데 논증을 예술로 승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논증을 예술로 질문을 논증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미 한 그거 아니야? 네, 했구나. 근데 뭐, 저는 그러니까 이것만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예술의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재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너무 교과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독자의 눈높이 맞춰주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우리 변증이 그 사람의 눈높이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술에서도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그 독자들이 해석하기 좀 더 수월한 방향으로 좀 더 저희가 낮춰서 좀 더 쉽게 얘기해 주는 게 재미있는 부분 첨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끼님이 질문한 거랑 비슷하네. 도끼님도 뭔가 진입 장벽이 예술에 너무 높게 느껴진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사전 지식을 좀 아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되게 미니멀리즘 안 해요. 약간 되게 심플하고 약간 되게 간결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약간 그 시대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예술을 알지 못하도 아는 게 그게 사실 예술의 방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대중한테 이제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또 너무 대중한테만 또 집중하다 보면 또 미닝이 조금 더 와전될 좀 왜곡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밸런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면은 이제 편집 아유, 시작해야겠다. 오셨다. 이걸로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구멍 뚫어놓은 그것들 들으면 생각이 들었는데 왜 현대미술 같은 데서 저 같은 예알못인 사람, 예알못 아니십니다. 배경 지식이나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약간 엄청 쉬워 보이는 작품들이 고가에 걸어되는 것을 보면서 약간 해석만 잘 갖다가 붙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예를 들어 뭐 모마 같은데 뉴욕 현대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점 하나 찍어놓은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고가에 팔린다. 이거 보면서 저나 박찬호님 같은 이제 이과생들 무식한 이과생들은 이걸 보면서 이제 저거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이게 고가에 이게 왜 쓸렸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걸. 그게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최근에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품이 그 다빈치 작품이거든요. 다빈치 작품인데 최근에 진짜 기록 깰 정도로 되게 비싸게 팔렸는데 다빈치뿐만 아니라 원래 그 다빈치 부분은 좀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앤디 워홀이 지금 가장 비싸요. 작품 같은 경우에서. 근데 앤디 워홀 피카소랑 같이 동급의 양대 산맥이긴 한데 피카소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앤디 워홀 작품 같은 경우에 현대성이 정말 짙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실크 스크린이라는 어떤 그 툴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찍어내셨거든요. 작품들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들었던 그 내용, 그러니까 앤디 워홀이 그 스튜디오 이름을 자기 팩토리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해석하면 공장이죠. 약간 그것도 되게 많이 현대적인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시대의 선구자예요. 약간 그 피카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예술 분야에서는 선구자들을 되게 많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예술 선구자들이 만들었던 작품이라든가 우리 뭐 백남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죠.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어떤 곳에서는 인정을 좀 못 받긴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의 가치는 정말 커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렇긴 한데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말 안 한 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작품들에서 자기 작품들에서 되게 설명을 자세히 안 해줬어요. 약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굳이 말을 잘해가 작품이 고가에 거래되는 것도 뭐 있긴 하겠지만 말보다는 그 흐름을 잘 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술사에 있는 흐름을 잘 네, 유명해져라. 저 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똥을 싸도 밥을 쳐줄 것이다. 그 앤디 워홀이 말했던 것 중에 우리 누구든지 몇 초 동안 되게 유명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저 말이 되게 좀 듣기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앤디 워홀 한 말인가요? 아닐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범죄 같은 걸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예술은 솔직히 좀 유행성을 좀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해진 작가들이 단순히 작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브랜드를 가치를 파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의 가치를 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제프 쿤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 그 자체를 우리가 보고 우아도 하지만 그 작가가 누가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하죠. 솔직히 그 팩토리가 계속 찍어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앤디 워홀이 계속 찍어냈다고 했는데
그 찍어낸 것 자체가 그 작품을 찍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찍어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되게 사람이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약간 그 사람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그 사람이 약간 더 모르겠어요. 약간 되게 여러 가지로 그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좀 상업적인 부분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남창인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아 잠깐. 어. 아 깁스. 박찬호님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부정적인 부작용 있죠. 제가 듣기로는 정확 질문을 일단 한번 읽어드려야 돼요. 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현대 미술 작품들은 부자들 돈놀이나 부정적인 돈벌이 수단 이런 걸로 활용될 뿐이라고 이런 부작용도 있긴 하나요? 있나요? 제가 알기로 그 되게 유명한 그 작가들 중에 그 작품 중에 그 앤디 워홀 작품이라든가 앤디 작품뿐 아니라 그 현대 미술 비싼 작품들은 제가 알기로 어디 그 카지노나 이런 호텔에 있는 그 오너 분께서 많이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예술을 아는 물론 그분이 예술을 아셨겠죠. 근데 그분이 뭐 예술을 뭐 전공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전공자가 막 그걸 사고 파는 거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요즘에는 그 예술 가치가 조금 다른 식으로도 좀 더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식이든 아닌 방향이든 약간 여러 가지 방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함부로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1시까지밖에 안 해요 하면서 이제 감사해요. 아쉬워하시는데 더 할 수 있긴 합니다. 이제 좀 더 하는 건 가능합니다. 좀 더 하죠 저희 뭐. 아니, 안 가세요? 양해를 구하면 그래요. 저도 이 시간이 재밌네요. 제가 녹화를 두 번째로 하는데 그때 이후 태어나서 네. 아 그때 수련회 네, 수련회 라이브 수련회 라이브 이후로 어허, 두 번째로 하는데 신기하네요. 좀 더 이따 가세요. 네. 이거- 지금 근데 뭐 질문 타임이라서 이분이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네. 사진과 전공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생입니다. 아주 명문대에서 그냥 학생은 명문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한 방에 남자 2명이시라 힘드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전공하는 분인데 어떤 분야든 오연남용이 있죠. 현대 예. 미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방 각인가. 좀 답변 가능하다 봅니다. 오늘 청자는 적었지만 되게 내용은 되게 좋았던 것 어디 같아요. 뜨나요? 풍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 거기 뜨구나. 시청- 모르고 있었습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용 아니, 재방송으로 딱 좋은 내용 잘 나올 내용이 것 같아요. 조금 딥한 내용이라서 약간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서 당신이 네. 좀 많이 진지충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가 조금 진지합니다. 아, 제가 좀 노잼이라서. 아니 좋았어요. 근데 되게 복음을 담은 작품 만드신 적이 있나요? 어, 표면적으로 막 드러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을 근데 요소마다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제가 봤던 작품 중에 되게 제가 놀랬던 거는 그 탕자 우리 흔히 아는 탕자 그림이 있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탕자 작품을 자기 그 손과 자기 그분은 담배를 사용하셨었는데 그 해가지고 자기 그 신앙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신앙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작품을 봤는데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분이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약간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근데 전부 다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해본 작품은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졸업 작품 준비하시는데 거기에 좀 담아보실 생각 있는지? 왜냐면 우리 교회 훌륭한 예술가들이 그쵸. 졸업 작품에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되게 경우 많이 되게 표현한 많았죠. 경우가 많죠. 진짜 훌륭. 정말 훌륭한 분들 많으시죠. 에클툰. 잠깐만요. 근데 제가 하나씩 더 해석을 좀 볼게요. 잠깐만요. 현대 미술 시장이 아무래도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공산품처럼 찍어내지 못하기에 가격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대중들이 미술 작품을 사기에 부담이 되어서 소비층이 부층에 형성될 수밖에 없다 들었던 것 같아요. 수작업으로 진행돼서 그쵸. 부담되어서 좀 그 희소 가치가 높아지니까 수작업으로 진행하니까 수작업.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부자들만 좀 이제 살 수 있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뭐 딱히 질문이 아니죠? 네. 질문이 아니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그 에디션 넘버를
매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진 같은 경우는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프린트만 계속하면 되니까. 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계점 만들어요. 희소성을 일부러 아, 두기 그렇지. 위해서. 예, 예를 들어 10개라든가 5개 정도의 희소성을 두고 작품을 이렇게 만들면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작품을. 근데 저 이것 좀 물어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가 찍어내도 예를 들어 나 100개만 만들겠다 해서 100개만 찍어내도 그걸 가지고 뭐 어디 어떻게 담아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뭐 액자에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나요? 프린트하면 그게 정말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프린트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복제를 해도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아마 사인을 하거나 아마 희소성을. 넘버를 받고 아마 그 보증을 아마 해야 그 보증이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품질 보증서 같이 약간 좀 사진에 예, 사진에 보증서가 있어요. 사인 같이 진품. 같이 뒤에 서명이라든가 어떠한 작가의 그 이니셜 넘버를 박는다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한정된 만큼만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개에서 10개 정도 막 그렇게 많이 하고 진짜 유명한 작가들은 제가 봤던 것 중에 최근에 봤던 것 중에 한 작품에 3,500불이니까 한 거의 한 350만 원. 거의 한 400만 원대인데 그거를 300개인가 그러니까 엄청 많이 만드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유명한 작가들은 많이 그러니까 좀 주식같이 좀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주식을 많이 만들잖아요. 약간 유명한 그러니까 되게 가치 브랜드 같이 있으면 이거 너무 예술이 조금 좀 오용되긴 했는 남용된 것 같긴 한데 좀 그래서 약간 이제 돈놀이다 이런 오해가 상업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술에서. 예. 그렇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순수하게 예술이고 이거는 상업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다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좀 거의 모든 그런 건. 그쵸. 솔직히 뭐 예술을 하는 사람도 돈을 뭐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왕 작가들이 기왕이면 아무튼 여기 풍성하죠. 답변 감사합니다. 예술의 선생님 에클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에클툰 정말 좋은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준 것 같고 보면서 많이 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과학 같은 부분도 또 되게 잘 알려주고 있고. 창조론 연대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진 그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사진은 우리가 그 어떤 작가님 중에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그 사실 그 잉크랑 우리 종이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사는 거예요. 사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사상을 사는 거다.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는 거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되게 유명한 한국의 작가분들이 하신 건데 저 그 말 되게 동감합니다. 약간 그 우리가 작품을 솔직히 종이에요. 그냥 종이 제가 프린트하는 게 종이고 그냥 잉크 위에 얹은 거라든가 뭐 붓이라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진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산다는 의미에서 그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혹시 제가 다음 좀 넘어가 볼게요. 저 예전에 알버트 몰러 교수님이 포스트 모더니즘 비판하는 강의 유튜브로 들었는데 제가 들었는데 뭐요? 들었는 대로 끝나가지고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뭐지? 그림은 끝이라서 너무 한 번 그리면 끝이라서 너무 팔기 아까운데 그림 한 번 그리면 끝이라서 너무 팔기 아까운데 그림은 한 번이면 끝인데 사진은 막 찍어낼 수 있다. 그쵸. 400장씩. 400장씩. 이거 참 그렇네. 확실히 팔아먹기 그림이 괜찮네요. 확실히 근데 그쵸. 근데 그림 작가분들이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고우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같은 자기 자기 방을 그림을 그렸는데 같은 그림 같이 보이는데 다 색칠이 다르고 다 조금씩 미세하게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버전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에디션 이런 거. 에디션만 에디션. 아니 색만 좀 다르더라고. 제가 옛날에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 고우도 좀 상업을 노렸네. 노렸지만 실패.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잭슨 폴록 같은 경우도 그 액션 페인팅 작가잖아요.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그분 또 한 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만드셨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쵸. 근데 작가의 하나하나 다 그 실력 그 하나의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술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나오는 작품과 대중적인 작품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세계에서 나오는 작품과 대중적인 작품. 전문가들의 세계에서 나오는 작품과 대중적인 작품이 차이가 많이 난다. 전문가 대중적인 작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작가들이 되게 브랜드 가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요즘엔 조금 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말해서 약간 작가들 되게 유명한 작가들 많으신데 그 작가들이 유명한 게 단순히 그 작품에 유명한 것도 있지만 그 작가가 유명한 경우가 되게 커요. 그래서 대중적인 작품이니까 우리가 세계에 나오는 그 전문가들의 세계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보통 이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이 주류층들 그러니까 이 주류층들이 만든 작품들 가격의 차이가 나고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서민들이 저희 같은 이런 잘 모르는 그러니까 좀 약간 저 같은 작가들이 만드는 작품들은 솔직히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그 정도 레벨과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작품이 가치가 저희의 그 뭐라 해야 저희의 가치가 더 거의 작품의 직접으로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을 주셨는데 고 작품은 고거인 거 알잖아요. 웬만하면 고가 어떤 식의 그렸는지만 알면. 그렇죠. 지금- 좋은 스타일이 확실하니까. 뭐 힙합으로 치면 닉값 하시는데 도끼님이 힙합으로 치면 도끼의 대량 앨범과 버벌진트의 누명이라고 칠 수 있죠. 둘의 차이는 내용의 깊이의 다름이고 대중들은 좀 더 깊이가 얕은 도끼 쪽의 작품을 선호하죠. 누명 아세요? 혹시 버벌진트의 누명 앨범? 제가 음악 쪽은 그렇게 좀 문외가 안 돼서. 제가 예전에 또 언더 힙합 힙질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치. 잘 알고 있는데 누명 딱 이때 제가 힙합 많이 들었어요. 누명 앨범을 제가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그 말할 거 까먹었네. 그냥 힙질인 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때 결론 이상한데? 아니 그렇지. 그냥 어떤 분야든 간에 깊이를 넣을수록 더 이제 대중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게 반비례하는 것 같아. 그쵸. 어떤 분야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음. 그 대중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 독자가 원하는 작품이죠. 아까 말했던 거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작가가 만든 작품 만들어 보면 그러니까 그 독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고 인기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독자들이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보통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되게 크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말씀, 좋은 질문 질문 되게 해주셨는데 많이 흰색글님이 혹시 다니시는 학교에 아예 대중에 초점을 맞춘 대중예술 지향 분야도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뭐 음악계에도 대중음악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뭐 대중사진만 하는 그런 분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상업 학교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솔직히 저는 상업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돈을 번다기보다 그 먹고 살 만큼은 제가 좀 그래도 벌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제가 사진을 하는데 보통 좀 사진작가가 대중을 지향하고 먹고 산다. 먹고 사는데 난 초점을 맞추겠다. 하면은 어떤 것들을 좀 찍나요? 앨범 커버 찍는 사람들 저는 최근에 많이 봤어요. 앨범 커버 찍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콜라보 형식으로 약간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그리고 뮤직비디오 찍는 사람들도 있고.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막 패션만 찍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야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찍는 것도 봤고. 패션 사진 그거. 네, 패션 사진. 옷가게 광고. 네, 이런 옷 거. 사진도 찍고 사진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수예술 부분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부분도 되게 많아. 폭넓고 넓은데 저 같은 제 주변 친구들은 전부 다 둘 다 합니다. 순수예술 학교에서 하고 학교 밖에서는 자기 원하는 상업예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아티스트면 그 친구 뭐 앨범 커버를 같이 찍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걸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겠다. 예술을. 느낌. 범회색. 그렇군요. 범회색. 와. 와. 자, 우버 값이 또 나왔고. 저 이상한 반응하지 말고. 우버 값이 나왔는데. 리액션 해야 됩니까? 누가 주신 거지 이거? 리액션 누구께서 이상한데? 주신 방금 누가 주신 거야? 어쨌든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된 10,000원. 샬롬. 잠깐 이거 하지 맙시다. 같이 해주세요. 이거 피해야 되는데. 같이 해주세요. 잠깐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해주세요. 안돼. 이건 안 되죠. 한번. 감사합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살롱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심을 좀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심을 잃었다고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세 번째 방송부터 설명드렸어요. 했어요. 초심이 아니고 지금 아주 예전부터 저희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심을 잃었다고 제 하시면 말은 라이브 방송 말고 그냥 담회색 원래 저 자체의 초심. 원래 담회색 거서 처음 나왔을 때 좀 그리고 이미지도 저희가 좀 관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변증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아 근데 모르겠어요. 약간 조금 진중하고 항상 그렇게만 하면 진중하게만 하면 당신처럼 진중권 교수 되는 거예요. 어이쿠 아니, 여기까지. 근데 아 교수님 알겠습니다. 지금 예. 존경합니다. 저는 좀 책 읽어봤는데 되게 잘 좋았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적절하게. 자, 근데 지금 많이 들어오네요. 잠시만요. 아니 진짜 죄송한 게 방금 누가 후원해 주셨는지 제가 못 봐가지고. 아그 박찬호 분. 박찬호님께서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택시비를 주셨는데 그거를 편하게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잼 매세. 노잼 매색.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좀 웃겨 보든지.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또 아까 질문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 볼게요. 네 순수 수학이랑 응용 수학 부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희 질문 다시 읽어볼게요. 순수 수학이랑 응용 수학 잘 모르잖아요. 저 수학을 진짜 모르는데 그냥 얼핏 들었습니다. 얼핏 그냥 진짜 짧은데 진짜 알지도 못하는데 그 분야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순수 수학하는 응용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낸스 그러니까 회계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는데 순수 자체 막 제 영화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조금 알아요. 근데 그 영화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어떤 거요? 되게 괜찮은 영화 있는데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그 영화 보면 순수 수학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무슨 가설을 만드신 분인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순수 수학 부분이 진짜 제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도움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쪽 학자가 개발한 분이 많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막 수학 같은 거 해가지고 막 그 노벨상 같은 것도 솔직히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돈은 안 됐지만 그렇지만 진짜 유명한 진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문학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가치 있는 것들 사실은 돈이 안 되는 그런 것들에서 더 많은 많이 그렇죠. 생겨난 것 같습니다. 과학 같은 것도 순수 과학은 이제 잘 안 되고 네, 응용 과학에 투자가 들어가고. 그렇죠. 수학 얘기해서 방송 끊겼다. 7명이었어. 죄송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끼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있는데 많은 평론가들이 말하는 예술의 기준은 들어봤지만 그리스도인 예술가가 말하는 예술의 기준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예술은 무엇에 의해 예술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나요? 무엇이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가? 창조랑 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을 만드셨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리에이터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근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창작물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우리도 우리 자체가 그 예술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모든 게 다 예술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 우리들 애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 만든 작품들을. 그러니까 괜히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괜히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답변이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예술을 되게 폭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예술이고 어떤 건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든 게 예술이 될 수 있는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롱띠도 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의 예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창조성인데 이것도. 내 자식인데요 이게.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중잣대 아닙니까 지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10분만 더 하죠. 저희 한 10분 뒤에 알겠습니다. 지금 또 없었죠? 그렇군요. 좀 노잼으로 올라갔네. 죄송합니다. 제가.
역시 이과생 논리로 후드로 패시네. 후드로 패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냥 샬롬의 단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띠가 싫다. 띠가 그게 모르겠어요. 좀 어원 자체가 좀 더 네. 기모띠에서 와가지고. 조금은 왜 일본어인데? 아니 제가 그 자체를 단어 자체를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어디서 왔는지가 조금 전 그래서 불분명한 것 같고 좀 그래서 불분명하다. 네. 논리는 벌써 얻으시면 안 돼요. 논리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 안녕히 가세요. 저희도 곧 뭐 마무리할 건데. 마무리할 생각인데. 안녕히 가세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샬롬띠 평안하고 좋다. 그렇지. 이 커뮤니티 같네요. 다 무슨 진짜 다 아는 사람들 같고 여기 내에서 다 서로 아는 분. 다무룩. 아는 분들이죠. 뭐. 다무룩. 다무룩이라고요? 왜 또 다무룩인데? 이분 왜 그러십니까?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버 편하게 잘 타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곧 회장님 되실 수 있는 1, 2위를 다투는 분이거든요. 지금 무슨 회장님이요? 우리 후원순위 1위면 1위면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예. 다무룩. 당구손님들 왔네. 당구손님. 그렇죠. Oh, you've got to go home now. Okay, go ahead. Thanks for joining us.